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성대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인데요. 2023년 5월 29일 밤 11시 45분 비행기로 제가 성경의 땅,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연수하는 여행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짐을 챙겨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또 그 외에 이집트나 터키, 혹은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유럽 이런 쪽에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갈 때는 어떤 짐을 챙겨가는 것이 좋은지 제가 여행을 떠나는 김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짐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짐을 싸야 되는지 먼저 이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에 자세하게 쭉 기록을 했습니다. 배터리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메모장에 미리 쭉 적어두었고요. 또 이 휴대폰에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프린트를 해서 혹시나 배터리 것은 없는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은 2개를 준비했는데요. 위탁 수화물이라고 하죠. 보내는 거 들고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 짐칸에 보내는 이거 위탁 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 가방, 그리고 비행기 안에 탈 때 기내 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고 타는 가방 2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수화물의 경우에 20kg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기내 수화물의 경우에 7kg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저울이 있네요. 이 카스 저울. 자,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가방 6.6kg, 6.6kg. 다행히 7kg가 안 넘네요. 같은 거 또 가능한데, 저는 20kg, 7kg 또 가방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20kg 가방과 들고 타는 기내 가방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2가지를 준비하고, 이 기내 가방은 또 여행지에서 평소 여행을 다닐 때 필요한 작은 물건들을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20kg의 경우에 아무리 꽉꽉 채워도 사실 20kg를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다가 아령을 넣는다든지 혹은 책을 많이 가져가든지 하지 않으면 20kg를 넘을 일은 많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계절이 되게 여름에 가까운 계절이기 때문에 옷이 부피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짐을 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내 수화물, 비행기 안에 들고 탈 수 있는 물품들을 어떤 걸 챙겨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죠. 여권. 여권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여권을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 여권을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담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갑입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를 챙길 때 먼저 이 해외에서 가능한지를 미리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죠. 저는 직접 이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로 확인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지금 현재 해외 사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물론 처음 이 카드를 만들 때 해외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뒀지만 또 제가 안 되도록 중지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달러를 챙겼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성경에 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세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쓰이고, 요르단은 디나르라는 화폐 단위가 쓰이는데 그 2개를 다 일일이 환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는 지역은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달러도 충분히 통용이 되죠. 물론 요즘에는 신용카드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팁을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환전을 해서 가져갑니다. 특히 소액권을 많이 주로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큰 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달러 위주로 주로 했고, 또 10달러, 20달러 골고루 챙겨서 떠납니다. 달러 꼭 챙기셔야 되고요. 지갑도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넣어두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은 나중에 여행사에서 주실 텐데,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비행기 티켓도 반드시 챙기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당연히 휴대폰은 주머니 꼭 넣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면 휴대폰을 들고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죠.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닳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챙기실 때는 반드시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되고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에만 넣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탁 수화물에 넣을 경우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보조 배터리는 기내 비행기 안에 탈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도 꼭 가져가야 되겠죠. 안에 넣겠습니다. 제가 타는 비행기의 경우 또 대부분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밤늦게 출발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는 거의 잠을 자는 그런 일정인데, 그래서 이 케이블이 왜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행기가 도착하고 나면 바로 그날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위탁 수화물에 있는 것에서 안에 꺼내고 이러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첫날 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비행기에 들고 타는 가방 안에 넣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셀카봉. 사진 찍고 하기 위해서는 셀카봉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요르단 이런 쪽은 장거리 비행인데요. 또 제가 타는 비행기의 경우에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할까 해서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여기에 넷플릭스 다운 몇 개 받아서 들고 갑니다. 비행기에서 뿐만 아니라 잠시 경유할 때 공항에서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운받았고요. 또 인터넷 사용한다든지 그 외의 일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가는 것이 유용하겠죠. 마우스도 함께 챙깁니다. 또 저는 책을 한 권 챙깁니다. 가서 이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할 때 책을 보는 것이 좋은데, 책을 여러 권 들고 가긴 어려우니까 이번에 아예 평소에는 읽기 어려운 두꺼운 책을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여행의 필수품 선글라스죠. 선글라스. 선글라스. 특히 이스라엘 지역, 요르단 지역은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챙겨서 갑니다. 어울립니까? 이번에 새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보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글라스가 있었는데 보니까 저는 입고 있었는데 예전 사진을 보니까 10년 전에 찍은 사진에도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선글라스를 장만했고, 가면 사진을 여러 개 찍을 건데 늘 똑같은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오래된 선글라스이긴 하지만 하나 더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거는 위탁 수화물 있는 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낮에 이 선풍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핸디 선풍기, 충전이 되는 핸디 선풍기 챙겨갑니다.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될 수 있죠. 비행기에서 자기 위해서 안대, 눈 안대. 이건 뭐 안 챙기셔도 되는데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제가 챙겨 가려고 합니다. 이어폰을 꼭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비행기에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행기 요즘에 보면 비행기 장거리 비행하는 데는 비행기 안에 영화를 볼 수 있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이 필요하죠. 요즘에 대부분 무선 이어폰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기내에서 쓰는 이어폰은 반드시 유선이 필요하니까 유선 이어폰을 꼭 챙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선 이어폰도 함께 제가 챙겨갑니다. 이거는 고데기인데요. 저는 필요 없지만 여성분들, 제 아내와 함께 가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고데기가 필요할 수 있죠. 고데기의 경우에 유선 고데기, 코드를 꼽아서 쓰는 고데기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선 고데기, 배터리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고데기는 반드시 비행기 타는 가방 안에 들고 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칫솔 치약. 호텔에는 칫솔 치약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요르단에 치약, 칫솔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칫솔 치약을 꼭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건 닫았으니까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실. 우리 치아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행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가서 많이 먹다 보면 치아에 음식물이 낄 수 있으니까 치실을 꼭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여행 가면 갑자기 아프면 큰일 납니다. 상비약이 필요하죠. 상비약. 타이레놀은 거의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두통, 치통, 그 외에 여러 가지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타이레놀 챙기고요.
여행하다 보면 멀미하시는 분들, 저는 멀미 안 하는데 제 아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멀미하시는 분들 꼭 멀미약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비행 또 가면은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멀미약 챙기시는 것이 유용하겠죠. 네, 그리고 물티슈를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식당 가면 물티슈 주세요 하면 주지만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하나 정도 챙겨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모자. 이스라엘은 덥습니다. 또 강한 태양이 우리 얼굴을 내리쬐입니다. 타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챙기는 것이 좋겠죠. 모자도 위탁 수화물이 아니라 늘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넣겠습니다. 저는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선크림 필요하신 분들 또 선크림 바르시는 게 좋겠죠. 우리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이것은 위생백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씩 뽑아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휴대용 위생백인데 이것도 안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 챙기실 때 지병 있으신 분, 당뇨, 고혈압, 통풍 그 외에 여러 가지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늘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필요하신 분도 계신데 그 약 꼭 잊지 않고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기내 안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쭉 모아놨는데 목베개. 이거는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목에 다 갈 수 있는 목베개. 장거리 여행이잖아요.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또 도착해서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목베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베개 하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리고 슬리퍼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비행기에 슬리퍼 안 주는 비행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우리가 맨발로 있는 것이 좋은데 또 맨발로 있긴 그러니까 슬리퍼 챙겨가시고 또 호텔에 가면 이 슬리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내 안에서 비행기 안에 실어야 될 물품은 거의 대부분 챙겼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권, 휴대폰, 이어폰, 유선, 무선, 신용카드, 달러, 셀카봉, 칫솔 치약, 선글라스, 물티슈, 노트북, 보조 배터리, 충전용 멀티 어댑터랑 케이블, 책, 핸디 선풍기, 상비약, 멀미약, 슬리퍼, 목베개 이런 것들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탁 수화물에 넣을 물품들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옮겨놓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겉옷을 챙겨야 되겠죠. 겉옷은 제가 여행 일정이 7박 9일인데 9벌 다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이기도 하고 또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2벌 정도는 빨아 입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에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첫날은 비행기에서 잠을 자니까 그래서 좀 편한 옷, 바지도 편안한 옷, 위에 옷도 좀 편안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서 좀 이쁘게 사진 찍을 옷은 오히려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벌 정도 챙겼고 바지도 한 3벌 정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입되 좀 어려운 경우에는 빨아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가서 빨래를 해야 되니까 빨랫줄을 챙겼습니다. 양말이나 속옷 이런 경우에 다 가져가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모자라게 가져가서 호텔 안에서 빨아서 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빨랫줄을 챙겼는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기후는 우리 한국의 여름 날씨와 비슷하니까 다 반팔이면 되고요. 혹시 비행기 안에서 또 추울 수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추울 수도 있어서 그냥 아주 얇은 바람막이 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것이 좋겠죠. 여성분들은 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탁 수화물 말고 기내 안에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자야 되니까 이것은 이 가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말도 한 7개 정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옷도 챙겨갑니다. 요즘에는 이런 여행을 위해서 소분할 수 있는 백들이 있죠. 이런 백에 넣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입을 잠옷, 잘 때 입는 또 호텔 안에서 편하게 입고 있을 옷. 저는 믹스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믹스 커피를 먹기 위해서 믹스 커피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멀티 컨센트라고 하나요? 이걸 여행용 컨센트인데
우리나라랑 이 꼽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3단으로 꼽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다이소에서 팝니다. 이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콘센트 이것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겠죠. 이것도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 가방도 있네요. 가방에 넣어서. 그리고 남성분들은 면도기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여행을 위해서 여행지의 정보를 워드 프로세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책에 있는 자료, 인터넷에 있는 자료 참고해서 각 일정마다 그 지역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 97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면으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요일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 이쪽 가방에 빼놓고요. 나머지 나는 위탁 수화물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누구나 하는 사해 부영 체험이라는 것이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가면 붕붕붕 뜨죠. 우리 수영을 하지 못해도 가만히 누우면 붕붕붕 뜹니다. 그래서 수영이라고 안 하고 부영이라고 합니다. 뜬다고 해서 부영이라고 하죠. 부영 체험을 하는데 여기는 사해입니다. 사해. 눕기만 하면 뜬다는 사해. 오, 뜹니다. 뜬다. 오, 가만히 서 뜬다. 목사님 안 깊어요. 안 깊어요. 자, 우리 한진아 목사님이 뜨셨습니다. 네, 한진아 목사님 원래 가벼워서 뭐 그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깔아앉고 빨리 찍어요. 내가 떠야지. 우선 찍어야 돼. 그 부영 체험을 위해서는 수영복이 필요합니다. 수영복이 필요하고 또 하고 나면 닦아야 될 타올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또 챙겨갑니다. 이 파우치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손잡이 신발 파우치 2,000원짜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태그 그대로 붙어있네요. 이걸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이것은 제 아내가 준비한 건데 화장실, 욕실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딱 이렇게 걸어두면 되는 비행기 안에서 딱 이렇게 걸어두면 되는 것을 구입했는데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걸 딱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또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각종 여성용품들 뭐 챙기셔야 될 것들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챙기시고 비닐, 가면 뭐 비닐이 필요하잖아요. 입었던 옷 담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닐들을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물품들을 다 챙겼는데요. 이제 월요일 밤 11시 45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할 텐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그곳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